자, 그러면은 저점에서 또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만한 그런 종목들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죠. 색다른 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코로나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기회가 많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풀무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 얘기하면서 뭐 두부 시장 얘기도 하고요. 풀무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말씀드렸죠? 굉장히 낮은 가격에 네.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의 히트 상품이 나오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때 막 그런 얘기 들었어요. 풀무원이 1등을 하는 건 없는데 항상 뭐 관심이 없었었는데 굉장히 유니크한 아이템들을 내놓으면서 막 2, 3위권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다. SNS상에서 인기가 많다. 그 얘기를 분명히 드렸거든요. 그 풀무원은 사실은 식품주 중에 인기가 없는 아웃사이더 주식이었어요. 풀무원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었어요. 최근에 저는 종목 게시판을 들어가 보거든요, 항상. 근데 뭐 보려고 하냐면 종목 게시판에 글이 엄청 많은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장기 투자자예요. 왜냐하면 조용히 가고 싶은데 종목 게시판에 글이 많이 올라온다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기가 엄청 많은, 요즘에 이슈되고 막 단타 많은 종목들은 종목 게시판 들어가 보면 10분 안에도 한 페이지가 꽉 차버려요. 근데 장기 투자 종목은 뭐 한 달의 글이 한 페이지에 보여요. 그럴 정도로 글이 없어요. 근데 풀무원이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뭐 식품주 중에서는 사실 뭐 CJ제일제당이나 오리온이나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풀무원은 아웃사이더였죠. 그냥 장기 투자자들이 조용히 갖고 있는. 근데 장기 투자들이 조용히 갖고 있고 종목 게시판에 글이 없고 재미없는 종목이 어떤 굉장히 이슈화되는 뭔가가 촉발되는 게 하나 터지면 가장 뜨겁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이 조용한데 갑자기 터지는 거니까. 그래서 풀무원이 그런 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풀무원의 최대 약점이자 장점은 뭐냐면 두부였어요. 두부. 이게 왜 최대 장점이자 약점이었냐면 풀무원은 두부 시장의 최강자예요. 그건 장점인데 문제는 이 내수 시장이 막히다 보니까 CJ제일제당, 오리온,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식품주에서 탑을 달리는 업체들은 수출에 엄청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뭐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던 거거든요. CJ제일제당은 중국의 아미노산이라던가 이런 또 결이 다른 바이오, 그것도 바이오인데 식품 쪽 바이오를 파면서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이번에 실적에서 가장 히트 아이템으로 항상 이제 거론되는 게 뭐였죠? CJ의 비비고 만두였잖아요. 미국 시장이 비비고 만두 뚫고 뭐 코로나 사태여서 냉동 만두를 먹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국내에서는 에어프라이어의 성장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리온도 지금 뚫은 거는 중국 매출이 높아지면서 결국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풀무원의 두부는 약점이 두부를 만들어서 두부 유통기한 얼마나 돼요? 짧죠. 그거를 배를 타고 미국까지 가려면 2주일이 걸리는데 어떻게 수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단점이 있었어요. 현지화를 못 시키면 수출을 뚫을 수가 없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리온은 뭐예요? 과자잖아요. 과자 유통기한 길잖아요. 그렇죠? 봉지 과자 이런 거 생산하면 뭐 중국 공장에 생산해도 되지만 배를 건너가더라도 할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풀무원의 약점이 그게였는데 이제 미국 법인을 계속 키우려고 했는데 91년도에 풀무원 USA가 생겼다고 하네요. 근데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냈어요. 2020년에. 이 몇 년 만인가요? 이게 뭐 댓글들도 제가 딱 여론 알아보려고 살펴봤더니 이게 뭐 뚝심의 풀무원이라고 칭송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저렇게까지 했는데 이제서야? 이러면서 저건 오만한 거였다. 그동안 노력을 안 해서 뭐 오만의 풀무원이다 이러신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론은 그렇게 반반으로 나뉘는데 주가는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미국 법인이 흑자가 났다는 거에서. 이게 91년도에 뭐 패키지 여행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패키지 여행이 싸서 여러분들 옛날에 많이 가셨잖아요. 요즘엔 못 가는데. 근데 미국 여행에 패키지를 가면 미국의 문화는 하나도 못 봐요. 왜냐면 싸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계속 한인타운만 돌아요. 한인타운을 가보면 거기서 다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식품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풀무원 두부를 팔고 있어요. 근데 풀무원 두부가 한인 시장만 해서는 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었는데, 그래서 2016년도에 여기가 전환점인데 2016년도에 미국에
비타소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해요. 근데 비타소이가 뭐를 갖고 있냐면 미국 1위 두부 브랜드인 나소야를 갖고 있었어요. 이거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그 단점을 극복하기 시작한 거죠. 두부가 수출하기 힘드니 거기에 그 유통망을 꽉 잡고 있는 1등 회사를 인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크기 시작해서 2016년에서 2020년 드디어 분기 흑자를 기록했다. 이게 굉장히 지금 풀무원이 핫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어요. 비타소이, 밑에 나소야, 네. 얘네가 월마트, 크로거, 코스트코 여기 포함해서 2만여 개의 리테일 점포 유통망을 갖고 있어서 풀무원이 단번에 이걸 인수하면서부터 완전히 한인타운에 머물러 있던 그 사업이 엄청나게 확대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됐냐? 미국 두부 시장 점유율 75%가 됐어요. 오, 얼마로 시작했냐면 저 여기 현지화를 여기, 제대로 예, 했네요. 얼마에 시작했냐면 제가 여기는 안 써놨어요. LA 한인타운이나 거기서 한 거예요. 근데 거기 그때 5%였어. 5%. 5%에 75%가 됐어요. 그 다음에 미국의 김치 시장 점유율이 43%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두부로 뚫은 다음에 두부를 뚫어서 풀먼의 인지도를 높였잖아요. 거기다 이제 풀먼이 할 수 있는 거 얻는 거예요. 막 콩, 김치. 그래서 김치도 43%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좋은 지금 상황이 있죠.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때 잠깐 얘기했는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영화 촬영을 들어가야 살이 빠져요. 입금이 돼야. 평상시 사진 찍힌 거 보면 파파라치는 거 뚱뚱해요. 근데 채식주의자예요. 그래서 비욘드 미트라고 불리우는 그 채식고기 업체의 주주가 됐어요, 처음에. 그래서 이 비욘드 미트가 조금 뜨고, 물론 지금 비욘드 미트의 주가는 그 상장했을 때 3달 연속 엄청나게 달리다가 조금 이제 정체하고 있어요. 약간 니콜라처럼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비욘드 미트는 채식 전문 고기 업체고, 타이슨 푸드라는 세계 최고의 탑의 육류고기 회사가 있는데, 이 육류고기 업체에서조차 채식고기를 출시를 했어요. 채식고기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풀무원의 두부라는 아이템이 지금 핫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채식 문화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한국이나 아시아의 어떤 이런 뭐 두부 콩류 이런 거에 채식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6년에 인수했던 나소의 유통망을 활용해가지고 점유율을 75%로 넓혀놨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미국이 흑자 전환돼서 미국 법인이 점점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여기까지 이제 해외 시장이고 네네. 여기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오늘 사이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농수산물 유통공사에서 매년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를 해서 두부 시장만 조사하고 콩 시장만 조사하고 뭐 다 조사해요. 두부 시장의 리포트를 보면 여기도 나와요. 비타소이를 2016년에 풀무원이 인수했다. 풀무원이 인수를 해서 현지화 전략을 해서 두부 시장이 이렇게 2017년에서 18년도 들면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 여기가 보여요. 그리고 밑에 채식 트렌드 제가 얘기한 것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분석 기사에 있고 그리고 요즘 이제 국내 시장과 네. 뭐 다른 어떤 생활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커진 부분 그쵸. 이쪽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시장 먼저 짚어주셨는데 사실 저도 맨 처음에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최근에 풀무원이 또 젊은 층에서도 인기를 많이 얻게 된 게 얇은 피의 만두를 출시하면서 어느 정도 수익이 훨씬 더 증가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거 오래 하면 더 재밌는데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자 일단 그 또 아까 가공식품 그 이름이 뭐냐면 지금 보고서가 어떻게 이름으로 나왔냐면 가공식품 세분 시장 현황이라고 그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가공식품 세분에 대해서 다 하나씩 다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그 냉동식품 중에서 냉동식품 중에서 냉동실에 넣는 것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게 만두예요. 그래서 CJ의 비비고 이게 지금 그 가장 활약을 많이 했던 거고 제1제당에서도. 근데 이 시장에서 부동의 1위는 예전에 누구였냐면 노래 기억하시나요? 혜태 고향만두였어요. 근데 지금 혜태 고향만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4등 됐어요. 이게 한번 이렇게 혁신을 못하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망가지는지 한번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비비고가 왕교자를 출시한 이후에 얘네가 너무나 다이나믹하게 없었는데 CJ는 아예 없었어요. 근데 비비고 브랜드가 단번에 1등으로 치고 들어와 버렸어요. 그 다음에 신동엽 씨가 광고했던 동원 F&B의 개성 왕만두 그게 히트를 하면서 2등으로 치고 올랐어요. 그리고 고향만두는 한없이 밀리면서 3등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그 뒤에 치고 들어온 게 바로 풀무원이 갑자기 얇은 피, 네. 아무도 안 했던 거. 이거 왜 안 했냐면 할 수 있었는데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 많았어요. 얇은 피를 수만 개를 터뜨렸대잖아요. 이게 조금만 전자레인지에서 조금 가열이 되면 터져버려요. 근데 그거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등으로 올라선 거예요, 2등. 닐슨 코리아 그 조사 기준으로 냉동만두 시장 2등에 올라섰어요, 풀무원이.
그러니까 이런 활약이 주가의 그 부흥에 도움이 된 거예요. 그리고 냉동 피자 시장에서는 1위가 오뚜기예요. 닐슨 코리아 기준으로. 오뚜기가 1등인데 또 아예 보이지도 않던 풀무원이 갑자기 2등이 됐어요. 여기서 뭐 엣지 크러스트 꽉 찬 피자라고 나왔어요. 엣지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뭐 남자친구 옆에서 먹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다 꽉 채워 놓은 거예요. 그게 또 히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 얇은 피랑 냉동 크러스트 꽉 찬 요거 두 개로 냉동 망두 시장, 냉동 피자 시장에 2등으로 갑자기 올라서 버린 거예요. 틈새를 잘 공략했네요. 그러니까 이 라면 시장에서도 사실 그랬어요. 풀무원이 처음에 육칼이라고 그거를 좀 그 겉면을 처음에 내놓은 거예요. 그 시장을 뚫어서 신라면 겉면하고 막 이런 게 따라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풀무원이 하는 건 그거예요. 두부 시장은 이제 미국을 공략했고 이제 국내에서는 기존에 너무 강자들이 있어요. CJ, 오뚜기 뭐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뚫으려면 기존의 거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무원이 니치 마켓을 잘 뚫어낸 거죠. 그리고 그거를 또 SNS,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홍보를 잘해서 그게 폭발력이 있었고 맞아요. 거기다가 또 누가 도와줬어요. 이거 뭐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오는 건데 코로나 사태가 도와줬어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콕을 하면서 냉동식품을 주로 먹었는데 그게 만두 피자가 제일 큰 만두가 1위고 피자가 2등인데 그 시장에서 2등, 1, 2등을 차지해버린 거고. 그리고 얘기를 안 했는데 올바른 핫도그라고 핫도그 시장이 또 터서 그때 우양 얘기할 때 했잖아요. 그게 에어프라이어가 확대되면서 그 시장이 넓어졌는데 여기에서 다 득을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풀무원은 지금 다 좋아지는 거죠. 만년 적자였던 두부 시장, 미국 법인이 흑자로 돌아서면서 수익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에다가 히트 아이템들이 다 뚫고 올라가면서 풀무원은 5등, 6등이었어요. 아까 말한 분야에서 다. 근데 다 2등으로 올라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리레이팅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주가가 어떤가요? 니치마켓을 잘 뚫어냈는데. 이거 뚫어서 엄청나게 지금 갔죠. 예를 들어 냉동 피자 시장에서 아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오뚜기는 여기도 같이 적용될 거 아니에요? 에어프라이어 시장의 성장, 냉동 피자 시장의 성장. 근데 오뚜기는 아직도 이렇게 처져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오뚜기 차트예요? 예, 이건 오뚜기 차트예요. 이건 조금 틀릴 수 있는데 오뚜기는 수출에 약간 힘을 안 기울여요. 약간 내수에서 2등으로 가는 전략. 다시 약간 싸게 해서 케첩도 싸게 설탕 조금씩 싸게 해서 그 전략이라 적극적으로 안 해서 물론 리스크도 낮지만 그래서 리스크도 낮고 해외 수출 안 하고 난 조용한 종목이 좋다 하면 오뚜기 하지만 풀무원은 그래도 안 된다 했는데 91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 됐잖아요. 풀무원 두부가 드디어 돼가지고 터진 거예요. 좀 화끈한 거 좋아하면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25,000원까지 근처에 갔다가 쭉 밀려서 2달 동안 밀리고 있잖아요. 이게 기회를 안 줬으면은 그냥 안 하려고 했거든요, 저도. 얘기는 재밌는데 이게 너무 급하게 올랐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2달 동안 지금 급하게 밀리면서 밑에 이동평균선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 지금 좀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랑 버무려서 오늘 갖고 온 거고 26,900원을 15년도 7월 달에 찍었죠. 이 고점이고 여기는 18년도 1월 달에 찍었던 고점이 있어요.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쪽에 15년도에 물리셨던 분들이 매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엄청 밀리고 있는데 또 밑에는 2018년 1월 달에 고점이 저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요 사이에서 싸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박스권을 넓게 보면 한 18,000원에서 25,000원 사이의 박스권인데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의 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고 이제 조금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하면서 여기 밑에 이동평균선이 따라오는 걸 기다리는데 요거를 기다리면서 조금 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종목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지오소프트 계속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다리니까 또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성장성은 멈추지 않았는데 이격의 문제인 거예요. 풀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성은 지금 부각이 되고 얘기는 스토리는 좋은데 이 이격이 많이 벌어진 게 지금 부담감이었던 거예요. 2달 정도 조정받았고 이제 서서히 뭐 추석 때 해가지고 또 뭐 선물 세트랑 이런 거 또 될 거예요. 코로나로 만약에 이동을 막는다. 그러면 얘는 더 좋아요. 식품주 CJ 제일제당 풀무원 봐야 돼요. 선물은 보내겠죠. 이동을 못하니 부모님 못 뵈러 가니까 선물이라도 보내겠죠. 그럼 당연히 배달 시장 이런 거 식품 뭐 선물 세트 만드는 업체들 또 부각이 될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18,000원, 17,000원 후반대 요럴 때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분명히 몇 달 뒤에 보면 이거 올라가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니치마켓에서 이제 2등까지 올라온 풀무원 18,700원 지금 자리 좋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으니까 공략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색다른 뷰 신일섭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